오늘 제가 딱 얼마씩만 넣으세요 라고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청약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민영주택 청약에 맞게끔 이 청약 통장에 돈을 넣어야겠죠. 민영주택은 매달 납입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직도 청약 통장에 월 2만원씩 넣고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당장 자동이체 해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월 2만원씩 넣을 거면 그냥 안 넣는 게 더 나아요. 이전에 돈 없는데 청약된다면 이라는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요. 혹시 그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위 상단에 링크를 달아뒀으니 꼭 보시고 오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24년 11월부터 청약 인정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무려 41년 만에 25만원으로 상향됐는데요. 그럼 월 납입 인정 금액이 상향됨으로써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무엇이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청약 통장에 얼마씩 넣어야 되는 걸까요? 오늘 제가 딱 얼마씩만 넣으세요 라고 속 시원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쉽게 설명할 거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로또 청약 걸리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흔히 청약 통장이라고 부르는 건 주택 청약 종합저축을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이 들고 있는 통장일 거예요. 이 통장은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통장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둘 다 청약을 넣어볼 수 있어요. 민영주택이라는 건 자이,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같이 브랜드가 있는 아파트를 이야기를 하고요. 국민주택이라는 거 옛날엔 주공아파트, LH, SH 같은 아파트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는 휴먼시아, 아단테 같은 여러 가지 명칭을 가지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건 나라에서 공급해주는 아파트를 말하죠. 가격은 상대적으로 국민주택이 더 저렴합니다. 청약통장에서는 금액을 측정하는 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예치금과 납입금으로 구분되는데요. 예치금이라는 건 청약통장에 들어가져 있는 총 금액을 예치금이라고 하고요. 납입금 중에서는 납입 인정 금액이 있는데 매월 내가 50만원씩 넣었다 하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만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인정 금액이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이 됐다는 거고요. 그럼 먼저 브랜드 있는 아파트를 청약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민영주택 청약에 맞게끔 이 청약통장에 돈을 넣어야겠죠. 민영주택은 매달 납입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납입 금액이 10만원이든 25만원이든 상관없습니다. 모집 공고일이 올라오기 전에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표에 맞춰서 이 금액만큼만 일시불로 넣어두면 돼요. 그럼 매달 10만원, 25만원씩 꼬박꼬박 넣을 필요가 없겠죠. 내가 사는 지역과 내가 넣고자 하는 아파트의 전용 면적의 기준에 맞춰서 금액을 맞춰놓으면 되는 겁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34평에 청약을 넣을 거면 예치금이 최소 300만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부산이나 인천 같은 강력시에는 250만원 이상 있으면 되고 그 외의 지역들은 200만원 이상만 청약통장에 돈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지금 청약통장에 100만원 정도 있는데 지금 해지했다가 돈 좀 벌었을 때 아파트를 살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청약통장을 만들고 300만원 넣으면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청약통장은 절대 해지하지 마세요. 민영주택도 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까지 같이 보기 때문에 당장 청약통장에 넣을 돈이 많지 않더라도 꾸준히 가지고 가셔야 돼요. 300만원만 딱 채우겠다라고 목표를 잡으시고 그 돈은 그냥 없는 셈 쳐야 되는 겁니다. 급하게 그 돈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돈을 빼서 쓰는 것보다 그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셔서 약관 담보대출 탭을 들어가시면 대출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혹시 아직 청약통장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없으시죠? 만약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있으시다면 오늘 당장 은행 가셔서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가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년에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청약통장에 저축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예치금 딱 채워서 넣어두시고요. 그리고 만 19세부터 만 34세 미만의 무주택자 청년들은 꼭 청년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가입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왜 이 납입금액을 매달 얼마씩 넣어야 되는지를 결정해야 되지? 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납입금액은 국민주택과 연관이 있습니다.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서로 중요하게 보는 게 달라요. 민영주택은 가입기간과 통장에 얼마 들었는지 예치금을 중요하게 보지만 국민주택은 가입기간, 납입 횟수까지 다 봅니다. 얼마나 많이 넣었는지만 보는 게 아니라 얼마나 꾸준하게 넣었는지도 같이 보는 거죠. 금액이랑 기간이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25만원씩 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동안 인정금액이 10만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30만원, 40만원씩 매달 넣었다 하더라도 10만원까지만 인정해주고 10만원 곱하기 납입
납입 개월 수를 한 그 금액까지만 인정을 해주고 순위를 매기는 거죠. 그럼 인정 금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때까지 월 2만원씩 내던 분들이 10만원씩 내는 분을 역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 여기 A씨와 B씨가 있습니다. A씨는 10개월 동안 월 2만원씩만 냈어요. 그리고 B씨는 10만원씩 납부를 했고요. 그럼 A씨는 이 10개월 동안 예치금이 20만원밖에 안 되는 거고 이 B씨는 100만원이 되는 거죠. 무려 5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상태로만 봤을 때는 A씨보다 B씨가 청약 당첨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25만원씩 납입 인정 금액이 올랐다는 소식을 이 A씨만 들은 거예요. B씨는 뉴스를 통해서 뭐 청약 통장이 개편된다더라 이런 얘기는 들었지만 별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B씨는 매달 그냥 10만원씩 넣던 거를 그냥 25만원으로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10만원씩 넣게 됐어요. 이 B씨는 자동이체에 걸어놨던 그 금액을 변동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뒀던 거죠. 그러고는 10개월이 또 흘렀습니다. 총 20개월이 됐을 때 보니까 이 A씨는 중간에 총 납입 인정 금액 25만원까지 넣었고 납입 금액이 270만원이 됐습니다. B씨는 총 합쳐보니까 200만원이었어요. 이제는 A씨가 역전했죠. A씨가 B씨보다 청약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한 명 더 예시를 들어볼게요. C씨는 이전부터 총 납입 인정 금액인 10만원씩 매달 넣었어요. 그리고 나서 25만원으로 상향할 수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총 납입 금액을 그에 맞춰서 25만원으로 매달 또 넣은 거죠. 그렇게 20개월 후에 보니까 이 예치금이 350만원이나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3명을 비교했을 때 A씨는 B씨는 이겼지만 C씨는 이기지 못했어요. 에이 어차피 지금 내가 25만원씩 낸다 하더라도 C 같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C씨는 꾸준하게 청약 통장을 관리해왔던 사람인 거거든요. 이분의 노력과 꾸준함을 좀 높이 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정을 해주자고요. 대신에 A씨 입장에서는 이 B씨 같은 사람은 내가 이겼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한 단계 한 단계씩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순위를 조금씩 더 높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이 청약 통장을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청약 통장은 몇 점 정도 될까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검색창에 청약홈이라고 검색해 주시고요. 청약홈에 들어가서 청약 자격 확인, 청약 통장, 그리고 조회하기를 눌러보면 나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입되어 있는 청약 통장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확인해 주세요. 청약 예금 통장이랑 청약 부금 통장, 그리고 청약 저축 통장, 이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국민주택에만 청약을 넣을 수 있어요. 힐스테이트, 푸르지오, 아크로, 롯데캐슬 이런 아파트에는 청약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이 청약 통장을 가입하셨던 은행에 가셔서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민연주택으로 넣을 수 있는 청약 종합저축통장으로 전환을 할 수 있으니까요. 꼭 가셔가지고 전환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청약 통장에 돈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청약 통장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청약 통장에 당첨이 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나의 관리 비법은 이거다 라고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청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을 많이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